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 제 채널의 메인 종목인 이 파두, 그리고 약간 뭐 서브 느낌이긴 하지만, 사실 이 두 종목이 거의 뭐 메인 종목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제가 채널에서 참 여러 많은 종목들을 좀 다뤄왔지만, 거의 뭐 자주 찍는, 거의 뭐 하루에 한 번씩 찍는 주 종목이 사실 이 두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좀 앞으로 꾸준하게 찍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댓글 요청을 제가 좀 이렇게 받았었는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1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 제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했거든요. 이 마이크가 이제 오류가 나게 되면서 이 오디오 입력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영상은 나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참, 네, 창피합니다. 너무나도 죄송하고, 네,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또 봐주셨더라고요. 좋아요는 뭐 물론 많이 눌리진 않았습니다만, 자, 오늘도 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려보면서 한번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도 오늘 뭐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상황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워낙에 지금 뭐 하락세가 너무나도 지금 네, 거센 뭐 이런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이제 2월 첫 거래일 기억하시는 분들 좀 기억하실 텐데, 2월 첫 거래일도 코스닥은 5% 넘는 하락이 한번 또 진행이 됐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5% 넘게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상승과 조정은 늘 이제 반복이 되면서 가는 부분인데, 코스피도 쌍바닥 찍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올라갔다 지금 조정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들어왔죠.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일봉상 21선, 그래서 일단 한 5,500선까지는 일단 좀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위태위태하게 일봉상 21선을 좀 그나마 좀 지키고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이전의 저점이었던 요 1100포인트까지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하락 역시도 우리가 충분히 좀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은 지금 이 3일간의 어떤 연휴 동안에 결국은 중동 리스크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이제 뭐 또 4주에서 5주 플러스 알파까지도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끝날 이슈가 지금 현재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아무래도 좀 너무 장기적으로 안 가기를 우리가 좀 희망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쪼록 지금 뭐 이 트럼프, 결국은 이제 중간 선거 시즌이 이제 또 미국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하락 중에 있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어떤 카드가 필요했을 텐데, 그 첫 번째가 전쟁이라는 키워드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수싸움을 즐기는 성향의 트럼프이기 때문에 또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어떤 계획들을 하나하나 또 이제 실행을 또 해 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시장 역시도 지금 보면은 오늘 또 방산 쪽, 네, 굉장히 좀 강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 시스템이 뭐 무려 또 거의 상한가 가까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 가까운 상승, LH 넥슨이 상한가, 뭐 강하게 또 상승하는 시장이었고, 결국 유가가 상승하니까 또 한국석유, 흥부석유, 중앙에너비스 뭐 이런 기업들이 상한가 가는 이런 결과로 또 마무리가 됐거든요. 대한민국이 전쟁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좀 과하게 빠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고, ADR 지표를 또 한번 참고를 해보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과매수 구간이었기 때문에 조정은 한번 필요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세게 조정이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과매도 구간까지 근접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국은 또 과매도 구간에
근접하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냐 또 이전의 저점들을 한번 또 터치를 한 이후에 반등을 하느냐 한번 또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뭐 이런 뭐 전쟁까지 진행을 하면서 증시를 흔들고 패닉을 또 준 척하는 부분이겠지만은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 경험하신 분들은 경험들을 다 했거든요. 이제 이라크 쪽과 또 이제 뭐 이스라엘 쪽 뭐 분쟁이 또 있었을 때 항상 중동 리스크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 증시는 하락을 견디고 결국은 또 V자 반등 오히려 또 강하게 상승했었던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또 하셨을 분들도 상당히 또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 전쟁이 너무 긴 시간 장기화되지 않고 단기간에 종료가 또 된다라고 한다면 또 주가 상승이 그만큼 또 세게 나올 가능성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은 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증시는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동안의 좋은 기억들이 또 남아있는 네,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또 무리해서는 안 되겠죠. 또 오늘처럼 강하게 또 하락 나오다 보니까 또 바닥이고 저점이다. 이런 생각에 또 무리해서 갑자기 그냥 또 큰 금액을 넣는 그런 무리한 매매는 하지 않으시는 걸로 어느 정도 또 저점이 또 잡히고 다시 한번 또 매수 들어가 볼 만한 매력적인 자리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 또 공유를 해드려서 또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또 해드릴 생각이니까 아무쪼록 텔레그램 채널에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신 분들도 뭐 상당히 좀 연휴 동안에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아무쪼록 영상 아래쪽에요. 이렇게 텔레그램 입장하실 수 있도록 채널 링크를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꼭 확인을 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바이오로직스 결국 이제 바이오파마 쪽에서 지속적인 어떤 이제 이 앞으로의 이 바이오 시밀러들 지속적으로 좀 임상, 연구 개발 진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이제 뭐 생산 부분을 맡기는 뭐 이런 이제 매출 구조를 가져가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 외형에 대한 확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에서 이제 완료한 이 허셉틴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 투즈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일단 유럽 쪽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매출을 또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냐가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또 처방이 되는지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처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와 이 처방률을 바탕으로 한 또 시장의 어떤 점유율,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매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유럽 쪽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 쪽 북미 시장이 또 상당히 크잖아요, 여러분. 그죠?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해서 어느 정도의 또 처방률과 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 어떤 이제 뭐 실적에 대한 개선으로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이 바이오로직스의 사실 이 CDMO 사업, 이런 부분들 역시도 이 위탁 생산 계약에 대한 이제 어떤 외형 확장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이 위탁 생산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대부분의 이제 나라 중에 크게는 뭐 일본 그리고 이제 뭐 싱가폴도 이제 예를 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인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크게 이제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물론 뭐 중국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뭐 품질적인 부분은 보장이 된다. 그래서 고품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이 생산에 대한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고비용이 들어간다. 요런 이제 경쟁력의 단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뭐 대량으로 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캐파가 갖춰져 있나에는 의문이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인도의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대량 생산의 여력은 있는 부분이지만 품질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뭐 비용은 아무래도 좀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가는 이런 부분인데 결국 또 이 품질에 대한 이슈가 또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모두 좀 충족시킬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기 때문에 품질도 올리면서 생산 비용도 경쟁력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대량 어떤 생산 캐파 부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좀 강점을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외형 확장으로, 그러니까 더 많은 이제 어떤 이 생산 계약, 위탁 생산 계약이 나와줘야 한다. 뭐 이런 이제 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영상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블록버스터급, 특히나 블록버스터 블록버스터급이라고 하면 이제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 이상 매출을 기록하는 의약품을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이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도 2030년까지 지금 특허 만료 대기 약물이 무려 70개. 이제 또 뭐 더 블록버스터급 말고 조금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약품들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뭐 한 200개 가까이가 된다고 하죠. 그만큼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도 워낙에 이제 큰 시장이고,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600조 원이 넘는 시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2032 여기는 100개의 독점이 이제 종료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1,4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한 200조 원 이상 되는 그러한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큰 시장 속에서 정말 보수적으로 한 2, 3% 정도의 시장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사실 200조 원 중에 2, 3%라고 하면은 결국 뭐 한 4조 원에서 6조 원 정도의 시장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생각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바이오 복제 약품이 지금 무려 뭐 80%, 그러니까 앞으로 특허 만료가 다가오는 약물이 10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8개는 복제 약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2개 정도만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만큼 지금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 앞으로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죽하면은 지금 뭐 글로벌 의약품 1위 머크의 키트루다, 면역 항암제죠. 키트루다가 이제 매출 뭐 40조, 50조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키트루다도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평생 특허를 가져갈 수 있는 약물은 단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이제 특허 만료를 다 겪을 수밖에 없고, 그걸 이제 어떻게 또 방어해내느냐가 사실 이제 오리지널 이제 빅파마들의 또 숙제거든요. 사실 이제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맥 주사 제형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함으로써 특허를 어느 정도 특허 만료를 어느 정도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정맥 주사 제형보다는 피하 주사 제형이 투약하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능, 효능 이런 것들이 동등하다라고 한다면 결국 뭐 정맥 주사의 사용보다 피하 주사의 사용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효능은 동등한데 오히려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더 저렴해지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이 투약하는 시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키트루다 정맥 주사 투약하려면 병원 예약해서 입원해야 되고, 투약하는 시간만 5시간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피하 주사로 투약을 하게 되면은 그냥 동네 병원 가서 아무 때나 그냥 시간 될 때 가서 투약하면은 10분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앞으로 이제 특허 방어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어찌됐건 이 정맥 주사 제형도 결국은 지금 이 바이오 시밀러 지금 열심히 또 뭐 셀트리온이나 등등등 해서 많은 기업들이 또 이제 글로벌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바이오 시밀러 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임상도 하고 있고 연구 개발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특허 만료가 될 이런 의약품들, 그 중에서 사실 이제 블록버스터급, 그러니까 조 단위급 이상의, 적어도 이제 블록버스터는 이제 10조 원 이상인데 적어도 이제 조 단위 매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의약품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좀 더 공격적으로 공략을 해서, 또 이제 실제로 R&D 진행을 해서
이제 상용화까지 잘 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주가에 대한 상승을 또 기대를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현재 뭐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뭐 주가에 반영이 됐다가 이미 이제 다 어느 정도 빠져 내려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주가에 대한 포인트, 일단은 10,000원 선을 좀 잘 지켜가야 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추가적인 하락 시에 10,000원 위쪽에서 거래되는 거랑 아래쪽에서 거래되는 거랑 이 단위가 틀립니다. 호가 단위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000원 선 좀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일단은 봐야 되는데, 오늘 사실 뭐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 대외적인 리스크로 인한 사실 하락인 부분이기 때문에 10,000원 선까지 한번 또 빠졌다가 재차 반등을 할 것이냐 여부 역시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포인트를 좀 10,000원으로 일단 잡아놓고 보도록 할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상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2,750원 선 지지를 했어야 했는데 결국 지금 이탈이 나온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또 어디까지 또 빠질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지금 보게 되면 그냥 바닥권이거든요. 그죠? 네, 완전히 뭐 그냥 바닥권이기 때문에 더 내려갈 구간도 사실 이제 없어요. 이미 2,750원 선 바닥 구간을 이미 사실 이탈을 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줘서 뚫고 올라갈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또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 좀 섣부르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한번 지켜봐야 되고, 저점이 일단 나와야 되거든요. 네, 바이오로직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바이오로직스는 저점을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바이오 파마의 경우에는 10,000원 선을 잘 지켜갈 수 있을 것인지. 사실 10,000원 선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뭐 열려 있어요. 7,500원 선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00원 선을 잘 지켜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일단 포인트 잡아놓고 보도록 할 거니까, 아무쪼록 뭐 주주분들이시라면은 포인트를 잘 잡아놓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뭐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쪼록 텔레그램 채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김선생 경제팁인데 웬 SM 경제연구소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뭐 제 채널 아래쪽에 로고 아래쪽에 이렇게 있죠, 그죠? 네, 같은 거니까 뭐 의심하실 필요도 없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안하게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오늘 3월 또 첫 거래일 되자마자 또 두드러 맞은 그런 시장인데, 아무쪼록 좀 단기간 자리 잡고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시장의 모습을 기대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루에 한 번씩 찍는 거는 조금 뭐 무리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일주일에 뭐 한 번에서 뭐 2번 정도는 꼬박꼬박 한번 또 찍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뭐 워낙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 매수를 한번 또 공략해 볼 만하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할 거니까, 아무쪼록 바이오 파마 10,000원 선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 바이오 로직스는 저점을 꾸준하게 좀 확인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 내일은 좀 좋은 소식, 뭐 또 다음 영상에서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또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